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하루의 끝이고 좀 피곤한 시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오늘 이 복소수는 약간 조금 과장해가지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못해요. 제가 단언컨대 잘 못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애매하게 막 알고 있어서 풀긴 다 풀거든? 근데 그 중에 한 3개 중에 막 한두 개는 무조건 틀리는 단원이 복소수거든요. 확실하게 개념 정리가 조금 안 돼 있는 부분이 여기라서 오늘 건 진짜 확실히 보셔야 돼. 제대로. 알겠지? 지금부터는 지금 딱 눈 크게 뜨고 봐. 이거 뭐 적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 그냥 그때그때 바로바로 정리만 되면 돼요. 자, 간다. 준비됐어요? 갑니다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머리를 이렇게 막 부여잡고. 신경 좀 써야 되는데. 자, 갑니다. 자, 수체계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갑니다. 자, 저기 차리고. 수체계는 우리가 지금까지 실수라는 숫자를 써왔죠. 자연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 이런 걸 실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허수라는 것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수는 실수대로, 허수는 허수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공존을 하고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얘네들끼리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실수 그리고 이 허수라는 거를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 복소수라고 부릅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라고 얘기하면 실수 아니면 허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모든 걸 아울러서 복소수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실수라고 하면 3 이런 숫자가 있을 수 있고요. 허수라고 하면 크게 뭐 2i 이렇게 쓰는 순허수가 있고요. 3 플러스 2i 뭐 이렇게 쓰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도 있으니까 보통 크게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자, 그럼 문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3은 복소수다. 맞아, 틀려? 맞아. 그러면 이 3 플러스 2i는 복소수다. 맞아, 틀려? 맞아.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복소수를 좀 표현을 하는데 z는 a 플러스 bi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고요. 여기서 꼭 써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a, b는 뭐다? 실수다. 이렇게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실수고 여기가 실수일 때만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불러? 비로소 복소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a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실수 부분 아니면 실수부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약간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bi에서 이 b 부분 있지, i를 뗀 이 실수 부분 있지, 여기만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름을 허수 부분 아니면 허수부라고 부르게 된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 3 플러스 2i가 있는데 여기서 실수부는 얼마야? 하면 얼마? 3. 허수부는 얼마야? 하면 얼마? 2. 이렇게 된 거야. 그럼 3 플러스 2i의 허수부가 2i입니다. 이러면 이건 맞아, 틀려? 틀린 거야. i가 들어가지 않은 게 허수부다. 약간 기억하고 계셔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지? 뭐 이렇게 여기 있는 걸 좀 한번 점검을 좀 해보면서 해볼까요? 자, 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이요. 우리가 보통 a의 제곱근 막 약간 이런 표현을 좀 쓰는데 이건 이제 사실 중학교 때 한번 했던 건데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a의 제곱근에서 근이라고 부르면요. 이 모든 근들은 우리가 이제 x라는 값을 보통 방정식의 x를 근이라고 부르고요. 그 x를 제곱했을 때 a가 되게 하는 그 방정식에서 이 x값 두 개, 하나는 플러스 루트 a,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쓴 걸 우리는 a의 제곱근이라고 하니까 a의 제곱근은 루트 a도 되고요. 마이너스 루트 a도 된다. 이걸 일단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됐나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하겠지만 제곱근의 근은 x이기 때문에 x를 제곱해서 누가 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방정식에서의 x값을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걸 우리가 쓸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우리가 기호로 루트 마이너스 1을 뭐라고 부른다? i라고 부른다. 이렇게 불렀다고,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은 누구니? 라고 얘기하면 하나는 i고 하나는 누구다? 마이너스 i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제곱근 마이너스 1. 이건 뭔데요? 하고 보면은 영어로 루트 마이너스 1의 한글 버전이야. 그러니까 너는 루트 마이너스 1을 한글로 제곱근 마이너스 1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뭐라고 쓰면 돼? 루트 마이너스 1이라서 i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약간 기억하셔야 돼요. a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a가 되는 그 숫자가 되는 x값 두 개를 우리는 제곱근이라고 불러야 돼. 괜찮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
이제 복소수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복소수 표현. Z라는 복소수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크게 복소수를 A 더하기 BI라고 쓰고 A, B는 뭡니다? 실수입니다 라고 정의를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실수임을 표현하고 싶다. 약간 이런 표현을 주고 싶은 거죠. 이 복소수가 실수거든?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허수부인 누가? B가 0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저 복소수는 실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이거 괜찮죠? 얘가 이렇게 빵 없어지면 이건 뭐라고? 실수라고 쓸 수가 있는 거니까. 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두 번째는 뭐라고 쓸 거냐면 순허수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 그럼 순허수는 어떻게 되면 될까? 하면은 뭐 예를 들어 3 이런 게 실수라면 얘가 없으면 실수잖아. 그럼 순허수는 여기 몇 i? 뭐 2i 이런 걸 순허수라고 하는 거 맞지? 그럼 순허수는 어떻게 되면 돼요? 얘가 없어지면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a에다 누굴 준다고? 0 이렇게 준다고. 그지? 되죠? 순허수는 a에다 0 이렇게 주면 되잖아. 그지? 아무 문제 없잖아. 그죠? 여기서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되는 거야. 약간 이런 표정을 줘야 돼. 저 선생님 뭐라는 거야? 이렇게 돼야 돼. 다시 내가 어떤 복소수 Z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가 순허수였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A가 0입니다 하면 순허수가 되는 거 맞죠? B가 0이 아니어야 된다고. 이게 없으면 순허수가 아니야. 다시 봐봐. 선생님 무슨 소린데 하고 보면은 내가 A가 0이라고 써서 BI라고 썼을 때 여기 보이는 B 값이 만약에 뭐가 되면 0이 돼버리면 Z는 뭐다? 다시 실수로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얘가 순허수가 되려면 이 B는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돼. 그러니까 네가 없어지면 안 된다라는 표현이 뭐 있을 때? 있을 때만 이걸 우리 뭐라고 불러? 순허수라고 부른다고. 돼요? 그러니까 순허수가 되려면 얘가 0이지만 너는 0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어때요? 순허수 아닌 허수. 이런 거는 그냥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그냥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뭐 이런 거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3 더하기 2i 뭐 이런 게 이제 순허수가 아닌 허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괜찮아요? 자, 일단 OX 한번 가볼게. 하기 전에 마지막 5번. 왜 자꾸 생각나지? 마지막 진짜 마지막. 야, 대소관계 한번 보자. 자, 2i하고 3i가 있습니다. 둘 중에 3i가 커요. 맞죠? 3i가 더 크잖아, 2i보다. 애들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더 커요, 그러니까. 아닌가? 뭐 이러는데. 3i가 더 큰 거 맞죠? 아니죠? 이거 뭐야? 대소관계 있다, 없다? 없다. 복소수 세계에서는 누가 크다, 작다의 의미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크다 이러면 다 틀린 말이야. 작다 이래도 틀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소관계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한번 OX 한번 해볼게요. 잘 이해하셨으면 완벽하게 맞춰야 돼. 참고로 약간 생색좀 되자면 이런 OX 문제는 객관식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그지? 근데 그런 문제들을 제가 좀 나름 문제집 여러 개 좀 모아서 좀 실수할 만한 것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얘부터 가죠. 너무 크다. 그죠? 이 정도. 자, 수책의 이해하기. 마이너스 2는 복소수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아요. 마이너스 2는 복소수다. 3i는 복소수다. 맞아? 틀려? 맞아. 그러니까 니네들은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a의 제곱근 한번 보시죠.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은 i다. 맞을까 틀릴까? 해보면 다시 한번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누가 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방정식의 근이고요.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고 그걸 뭐라고 쓴다고? 플러마 i라고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근 안에는 누구도 있고 i도 있고 누구도 있는 거야? 마이너스 i도 이렇게 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너는 누구밖에 없어? i밖에 없어. 그럼 너는 너다는 거짓이죠. 너가 너다는 참이지만 이렇게는 거짓이잖아. 얘가 더 크니까.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너는 틀렸다 해서 얘는 x다 이렇게 봐주셔야 된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도 보세요.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은 루트 2i 뿐이다 라고 했다고. 이거 맞을까 틀릴까? 이것도 틀린 거야. 다시 한번 얘는 뭐 있을 거다?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그 방정식의 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누가 있을 거다? 루트 마이너스 2가 있을 거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써야 돼? 풀마 루트 2i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플러스 루트 2도 있고 누구도 있어? 마이너스 루트 2도 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풀마 루트 2i인데 너는 루트 2i 뿐이다 그랬으니까 뭐였다?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 거는 이건데 i는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줬다고요.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다 라고 얘기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은 아까 위에서 구해봤는데 얘는 뭐가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i는 플러스 마이너스 i다는 참인 거 맞지? 괜찮죠? 약간 명제처럼 보면 여기가 집합 a, 여기가 집합 b면 a가 b에 포함되면 이건 참인 거라고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4번. 3번은 제일 마지막에 하죠. 4번부터 가자. 4번. 복소수의 대소관계 한번 보도록 하죠. 복소수의 대소관계. 2i하고 3i 중에 3i가 크다. 이거 맞아 틀려? 틀려. 3 플러스 i고 4 플러스 i 얘가 더 크다. 이것도 당연히 틀리다. 이거는 무조건 대소관계는 다 틀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 여기 한번 보죠. 복소수의 표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3-5i에서 허수부는 마이너스 5i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허수부는 그냥 뭐라고 써야 된다?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맞죠? 이 i를 빼고야.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복소수의 허수부는 실수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 b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데? 허수부라고 부르는데 얘는 실수인 거 맞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실수예요. 허수부는. 자, 세 번째. 3의 허수부는 0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게 맞다고? 틀려요? 이게 틀리다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넌 맞다고 생각한다고? 예. 오,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뭐예요? 맞아요. 선생님, 전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3은요.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3 더하기 0i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이해되죠? 그래서 허수부 쪽이 0이면 실수라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는 허수부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너는 맞습니다. 자, 요거 승부수. 요거 선생님이 시험에 진짜 잘 내는 문제. 자, 복소수 z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기억해야겠죠? 죄송합니다. 너무 좀 어른이 좀 철이 없었다. 그죠? 있거든요. 네, 뭐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데 얘가 순허수면 b는 0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다고. 예. 이제 약간 네네. 이게 틀리죠? 이거 무슨 말이 빠졌다? A가 잠깐만, 순허수면 A가 0이다죠. 뭐야 이거 문제 잘못 썼다. 에이, 이게 이렇게 낚으면 원래 잠깐만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선생이 이거 문제를 손으로 쓰다 보니까 그죠? 지워야지. 자, 이거 쓱 바꿔주세요. 원래는 문제 이렇게 주겠죠. 뭐 이렇게 B는 0이다라고 당연히 안 주지. A는 0이다 이렇게 줄 거야, 그죠? 다시 그러면은 순허수면 A는 0이다. 맞아요, 틀려요? A는 0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A가 0인데? B가 0. 그치, 무슨 말이 있어야 된다고? B가 0이 아니다. 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순허수야. 왜냐면 B가 0이 되면 다시 뭐가 될 수 있다? 실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순허수라면 누구는 0이어야 되고 실수부는 0이어야 되고는 기본이고 B가 무조건 지켜져야 돼. 여기 보이는 허수부가 절대로 사라지면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0이 안 돼야 돼. 이 말까지 있어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순허수라고 부른다. 이 얘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너는 틀린 게 맞습니다. 틀렸어요. 이 말은 얘 때문에 틀렸다고. 사실은 요 별표친 부분을 선생님들이 문제로 되게 내고 싶어 하시거든요. 이거 제대로 아는지를 되게 물어보고 싶어 해. 잘 챙겨야 돼. 자, 마지막. Z는 A 더하기 BI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실수면 B는 0이다. 그리고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줬습니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면은 얘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왜요? 라고 하면 B는 0인 건 괜찮지만 A는 0이어도 상관없죠. 근데 A를 굳이 0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건 틀린 거거든. 무슨 말인지 되죠? A가 0이어도 얘는 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틀렸다. 이렇게 봐주셔야 된답니다. 약간 이쪽 OX 퀴즈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한 문제거든요.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일단 한 가지 내용을 좀 더 보고 조금 연습할 시간 좀 드릴게요. 오늘 복소수는 제가 저번에 해봤어 느낀 건데 다 못 끝냅니다. 오늘 대신에 하나하나 놓치면 안 돼. 확실하게. 자, 왼쪽 시계값 계산하기 요거 한번 보죠.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여러분들한테 좀 약간 간절하게 얘기하는 편이야. 얘들아, 부탁할게. Please.
제발 플리즈 이렇게 해줘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대다수의 친구들이 푸는 걸 보면 이 문제를 그렇게 안 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좀 제시를 하고 이걸로 푸는 걸 미리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자, 다시 이 뭐냐면 제가 시계값을 계산하는 건데 뭐 제목을 이렇게 남겨놨거든요. 도망가서 제곱. 일단 잠깐만 봐봐.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x가 1 플러스 루트 2하인데 이런 상황에서 너의 값을 한번 구해봐 이렇게 문제를 주거든. 그러면 정말 많은 친구들이 참, 나 계산 좀 하는데 막 이러면서 3에 1 플러스 루트 i에 제곱해가지고 막 넣어서 풀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약간 이런 2차식 같은 경우는 넣을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2차식으로 나와도 뭐 좀 넣을만해서 풀만 하지만 3차식으로 나와. 그럼 3차식도 풀만 하거든요. 뭐 풀면 풀지 3차 나오니까. 뭐 4차도 나오면은 뭐 두 번 곱하면 풀겠지 뭐. 답은 나와요. 다만 그렇게 풀면 굉장한 손해라고. 아시겠어요? 뭐 이거야 뭐 워낙 쉬우니까 아무렇게나 풀어도 쉽지만 다른 문제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반드시 어떻게 풀어? 이렇게 풀어줘 이 얘기야. 도망가서 제곱.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를 우리가 그냥 평범한 방식으로 풀지 마시고 이게 되게 중요한 기술이에요. 여기 잘 보시면 식을 잘 보면 이 항들 중에서 조금 좀 다르게 생긴 애가 있어. 야, 우리는 x고 넌 1인데 넌 루트도 있고 i도 있으니까 조금 껄끄럽잖아. 그렇지? 그럼 이 친구만 남겨놓고 전부 다 도망가요. 야! 하면서 이렇게 도망가라고. 도망가! 이렇게.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럼 얘는 제곱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고요. 너는 제곱하면 2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깔끔한 몇 차식이 나와? 2차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식을요. x제곱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자, 봐봐. 보통 이거를 이렇게 딱 받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저번에 한번 영생시험에서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아. 한번 관찰을 좀 해보자고. 이 좀 보이면 좋아. 1 마이너스 2 돼요? 여기는 3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6. 약간 개수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니? 그럼 여기 보이는 이런 경우는 양변에 몇 배를? 3배를 해주면 되니까 너는 그냥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9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맞죠? 그리고 플러스 4 이렇게 돼서 너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약간 이 방식을 익혀야 돼. 안 쓰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더 해볼게요. 2번도 한번 해보죠. 자, 여기에도 x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차식을 계산하세요 하면 이건 그냥 무작정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징그럽게 생긴 애 도망쳐! 이렇게 되는 거죠. x-2는 마이너스 3i다. 그 다음에 얘를 뭐 해줘? 제곱해줘 이 얘기입니다. 그럼 제곱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되고요. 너는 9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된다고. 자, 그래서 이제 또 다시 한번 개수를 좀 살피는 거죠. 잘 봐. 개수를 딱 보니까 1 마이너스 4예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1, 4야. 약간 느낌 왔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일단 x제곱 마이너스 4x 넘기면 빼기 13 이렇게 되고 그럼 이 친구 기준으로 얘는 누굴 곱하면 된다? 얘에서 얘로 가려면 마이너스 x 곱하면 되는 거 맞지? 얘한테 x를 곱하고 부호를 음수 곱해주면 얘가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누굴 곱하면 마이너스 x를 곱하면 네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너는 뭐가 될 거다? 13x가 될 거다 이 얘기야. 그럼 얘 대신에 나는 이제 뭐라고 쓸 수 있고 13x라고 쓸 수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15x 플러스 뭐가 된다? 5가 된다. 그러니까 너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이상한 뭐 저 혹시 계산 잘못했나요? 잘했죠? 네. 이게 답이에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넣으시면 돼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넣어서 마이너스 2배 해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6i 플러스 5 이렇게 되면서 최종적인 답은 이제 1 플러스 6i가 된답니다. 어떤 느낌인지 되시죠? 근데 제가 약간 저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하나만 좀 더 첨언을 좀 할게요. 저게 이제 저렇게 2차식으로 우리가 이제 일단 좀 정리하시고 한번 얘기하죠. 일단 자, 봐봐요.
일단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막 루트랑 i랑 이렇게 들어있는 어떤 식의 값을 받을 때는 얘 좀 징그럽게 생긴 애를 이렇게 남겨놓고 다 도망가서 뭐하면 제곱하면 약간 깨끗한 몇 차식이 나와? 2차식이 나온다 이 얘기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해서 풀자는 얘기고요. 우연치 않게 이 두 문제는 이 2차식을 가지고서 개수를 비교했더니 기가 막히게 개수비가 같아지는 상황이라 그냥 양변에 어떤 애들을 곱해서 그냥 깔끔하게 문제를 풀어낸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애들은 개수비가 같지만 어떤 애들은 개수비가 안 같은 애들도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한번 정의를 해드려야 돼.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또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차수 내리기라고 하거든요. 자, 무슨 뜻이냐?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기 있는 거 하나 볼게요. x-2 마이너스 3i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계산을 할 건데 얘는 뭐 x세제곱 플러스 4x제곱 뭐 이렇게 줬다라고 칩시다. 뭐 플러스 15x 플러스 5 뭐 이렇게 줬다고 쳐보요. 자,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아요. 이 징그러운 애를 냅두고 나머지는 도망을 가서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 식을 제곱을 해줍니다. 그럼 너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고 너는 9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가 돼서 x제곱 마이너스 4x 너는 빼기 13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 이해되시죠? 자, 근데 아까랑은 좀 상황이 다른 게 이 개수비랑 더 이상 이 개수비가 안 맞아요. 그죠?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저거를 곱해서 계산을 못 하잖아. 그럴 때 이제 하는 게 차수 내리기인데 자, 처음부터 천천히 볼게요. 첫 번째는 x제곱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2차식에서 x제곱은 이렇게 식을 쓰면 너는 4x 빼기 13 이렇게 되니까 이 식을 통해서 2차식을 몇 차식으로? 1차식으로 낮출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내가 일단 1차식으로 낮췄다고 칩시다. 그럼 두 번째는 뭘 하시면 되냐면 x세제곱 구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x세제곱은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아까 구해놨던 이 2차식 버전에서 양변에다가 그대로 누구를 곱해? x를 곱해주는 거예요. 양변에다 똑같이 x를 곱해.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너는 x세제곱이 되고 너는 4x제곱 빼기 뭐가 된다? 13이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는 이 x제곱 대신에 다시 한번 누구를? 여기에 있는 4x 빼기 13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은 다시 한번 이렇게 끌어올려지면 4 곱하기 쌤, 네네네 양변에 곱했는데 13에 나곱해요. 오 13 곱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곱하셔야 돼요. 제가 빼먹은 거예요. 이게 x 곱하고 얘도 곱해니까 이렇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어디까지 했죠? 그러면 너는 뭐가 되는 거야? 4의 x제곱에 다시 4x 빼기 13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저희는 4x 빼기 13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는 빼기 얼마? 13x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되죠 그러면? 잘 따라왔나요? 어디 또? 네? 어디요? 이거요? 이 마이너스가 빠졌다고요? 아니 제가 바꾼 거예요 문제를. 일부러 안 맞게. 잘 괜찮아? 네,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맞는 상황도 있잖아요. 이렇게 탁 개수가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걸로 일부러 제가 하나 다른 걸 만들어서 쓴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어디까지 했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계산해 보면 x 세제곱은 16x 빼기 13x니까 몇 x 되고 3x 되고 이렇게 곱하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2가 된다 이 얘기야. 자, 그럼 다시 볼까요? x 세제곱도 몇 차로? 1차로 낮출 수가 있어. 그럼 이 짓을 계속하면 4차든 5차든 6차든 다 낮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1차에서 다 정리해서 문제를 푼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푸는 문제도 있습니다. 되시죠? 이건 뭐 선생님이 어떤 걸 포인트로 잡느냐에 따라서 계산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대입해서 볼게요. 자, 두 개 더 보도록 합시다. 분모의 실수와 한번 볼게요. 뭐 이거는 뭐 이제 뭐 자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복소수를 갖고 있는데 지금처럼 분모에 허수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실수로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순허수가 아닌 허수 같은 경우는 켤레를 위아래로 뭐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그래서 너 같은 경우는 분모를 뭐로 만들어서? 2로 만들어서 3-3i입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순허수면 어떻게 하죠? 그냥 위아래로 i를 곱하면 됩니다. 되시죠? 그래서 얘는 i를 곱해주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3i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다. 자, 정리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분모를 실수할 때는 얘는 이렇게 곱하고 순허수는 그냥 i를 곱하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떤 복소수에서 켤레 복소수를 받으면 누구를 이용해서 풀자?
합곱을 이용해서 풀자. 왜냐 하면은 합하고 곱이 너무도 깔끔한 뭐가 나온다? 실수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소수 두 개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주어진 복소수 가지고서 너를 한번 계산해봐 이러면은 여기다 디립다 넣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이용하자? 그 둘의 합곱을 이용하자 이 얘기예요. 그럼 두 개를 합해보면 얘는 얼마가 되고? 2루트 2가 되고 두 개를 곱해보면 루트 2 마이너스 i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i가 되니까 너는 2 마이너스 i 제곱이 돼서 얼마가 될 거다? 3이 될 거다 이 얘기거든요. 됐나요? 그럼 이제 이 식을 계산할 때 우리가 통분해서 계산해보면 너는 a, b로 맞춰서 여기다가 b, b를 곱하고요. 너는 a, a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a, b분의 뭐가 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뭐 곱셈 공식 하시면 되죠. 곱은 얼마니까? 3이니까 여기다가 3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우리가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곱에 곱하기 뭐니까? 합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시면 2루트 2의 세제곱이죠? 그럼 이게 얼마냐? 88에 64 64 곱하기 2루트이면 128루트 2 뭐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여기는 AB가 3이죠? 그럼 여기다가 3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다가 다시 2루트 2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건 얼마야? 9, 2, 18? 여기는 빼기 18루트 2 뭐 해가지고 이걸 3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3분의 얼마다? 110루트 2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또 어떻게 계산 틀렸어요? 아닌가? 2루트 2 제곱하면 8 2루트 2 제곱하면 8 엄마야 나 왜 이러니? 나 진짜 자 미쳤나봐요. 8 곱하기 2루트 2죠? 그럼 이게 16루트 2네요. 128은 뭐야? 전혀 다르죠? 16루트 2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뭐가 돼? 2루트 2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적인 답이 된다. 그래서 켤레는 합곱을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조금 끊을게요. 여러분들 문제 한 3문제 정도 적어줄 테니까 한번 살짝 연습 좀 해볼게요.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지금 물어보셔도 됩니다. (127) (128) 뭐 간단하게 뭐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129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고야 이렇게 x값이 1 더하기 루트 2i예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도망가서 제곱해서 깔끔한 2차식 만들라고 그지? 그럼 여기 보이는 2-3i도 얘 남겨놓고 넘겨서 도망간 다음에 제곱해서 깔끔한 2차식 만들어서 풀었다 그치? 그럼 여기 보이는 얘도 한번 볼까? x가 이렇게 되어 있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 곱하고 넘겨서 도망간 다음에 뭐 하면 돼? 제곱하면 돼 그치? 맞아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야. 아시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빠른 게 있지. 이거 뭐야? 그치? 이거 뭐야? 물어볼까? 예준아 이거 뭐야? 오메가. 오메가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x세제곱은 1 플러스 1의 뭐다? 한 허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그럼 얘는 이렇게 생긴 거니까 얘 가지고서 x세제곱은 얼마고? 1이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바로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건 뭐야? 여기가 플러스 1이면 x세제곱은 누구 짜리? 마이너스 1짜리 그지? 여기에 한 허근 오메가에 대한 얘기가 저거니까 저거 가지고도 마찬가지로 누구 펼칠 수 있어야 된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이거 펼칠 수 있으면 되죠. 그럼 여기서 이 2차식은 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곱해서 넘겨서 제곱한 2차식이랑 똑같이 아마 나올 거예요. 계산을 해보시면 이해 됐죠?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그냥 이거는 바로바로 뾰로롱 하고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거다 라고 해서 펼쳐서 푸셔야 돼. 그죠? 암기 항목이에요. 복수쌤이 외울 거 많습니다. 두둔 자 3번 예, 됐으면 3번 한번 가죠. 자 약간 3번으로 좀 약간 오버 좀 하고 가겠습니다. 3번 이 복소수가 아까 얘기했지만 약간 과장하자면 개념이 진짜 많은데 여러분들이 몰라요 잘 그거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데 여기 잠깐만 하나 볼까? 여기 잠깐 봐볼까? 진짜 여러분들이 복소수를 풀 때 이제 어려운 문제도 오늘 풀 거잖아 숙제로 하면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봤어. 식을. 어떤 식을 딱 봤는데 여기 좀만 집중해봐. 자면 안 돼. 컴온. 어떤 복소수식을 딱 봤는데 아, 뭔 소리야. 이런 느낌이야. 이게 뭔 소리야. 니 뭐라는 건데? 라는 느낌이 들어. 뭐가 뭔지 모르겠잖아. 그러면 일단 무조건 여기 보이는 어떤 복소수를 Z는 A 플러스 BI라고 둔다. AB는 당연히 실수다. 이 느낌으로 풀어주잖아. 그러면 이건 거의 무적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한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어요. 다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아우 짜증나. 뭔 말이야 이게. 이런 느낌이 들면 무조건 Z는 뭐라고 둔다고? A 플러스 BI라고 둔다고. 그래 놓고서 문제를 풀면 이건 무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풀려고 하진 않거든. 왜냐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 되는 문제들의 어떤 방법들은 좀 풀이가 좀 길어. 그러니까 정말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면 지금처럼 이 무적의 방법을 쓰시면 되고요. 나중에 그런 것들을 좀 상식선에서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해서 개념 정리도 좀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모를 때 항상 쓸 수 있는 무적의 방법을 하나 배우는 거야. 약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뭐 이건 뭐 그냥 딱 봐도 알 수도 있지만 이렇게 준 거예요. 어떤 복소수하고 켤레를 더했는데 6이고 곱이 13이거든요. 이렇게 준 거야. 그랬을 때 Z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주잖아. 나 잘 모르겠는데 뭐가 뭔지 라고 해서 Z는 일단 뭐라고 두고 A 더하기 BI라고 두고 시작하는 거고, 그럼 Z 반은 뭐라고 두면 된다? A 마이너스 BI라고 두면 됩니다. 여기서 당연히 AB는 뭐요? 실수예요. 이거 이제 그냥 생략해서 쓸게. 그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식은 그 둘을 더한 게 6이다.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그럼 너하고 너는 어차피 사라지니까 2A가 6입니다가 되어서 실제로 A 값은 3이에요.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엔 두 개를 곱한 게 13이에요. 이렇게 준 거거든? 그럼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BI 곱하기 A 마이너스 BI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I제곱이니까 이걸 뭐라고 쓰면 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래? 13이다 이렇게 준 거죠. 자, 그럼 A가 3이니까 네가 9면 너는 뭐가 돼야 돼서? 4가 돼야 돼서 B제곱이 4면요. B는 뭐라고 쓰면 된다? 풀마 2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3 플러스 2i, 하나가 3 마이너스 2i다. 이런 뜻이야. 되시죠? 이게 무적의 방법입니다. 다 돼요. 그럼 여기 보이는 2번, 3번은 니네가 풀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잖아. 그렇지? Z를 뭐라고 둔다고? A 플러스 BI라고 둔다고. 너도 마찬가지야. 이 조건에 만족하는 Z가 누군지 모르겠잖아. 그럼 그냥 무조건 뭐라고 둔다고? Z는 A 플러스 BI라고 둔다고. 이거 그냥 지금 바로 풀죠. 시작. 여기까지 사실 아까 했어야 되는데 하고 이제 조금 빡신 거 하나 합니다. 어떤 거요? 3번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3번 하고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3번은 1-2i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Z를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그죠? Z를 모르니까 A 더하기 BI라고 놓으면 너는 3i에 A 더하기 BI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너는 2에 A-BI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8 더하기 7i랑 같아요.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우리 이제 실수부 정리해보면 이렇게 곱한 게 3b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b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곱한 게 이제 플러스 2a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실수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곱한 게 3ai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2bi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아지려면 너가 8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얼마야 이게? 2a 마이너스 3b가 8이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얘가 7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3a 마이너스 2b가 7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 연립하시면 되는데 위에 거는 3배 이렇게 쓰고 밑에 거는 2배에서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빼봅시다. 그럼 너는 마이너스 5b가 10이다 이렇게 돼서 b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럼 b에다 마이너스 2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18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6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a 값은 얼마다? 1이다. 그래서 1 마이너스 2i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되죠? 자, 4번. 그래서 이제 이 무적의 방법 a 더하기 bi라고 둔다 하면은 사실 외울 게 없어요. 그냥 다 이걸로 풀어도 나오긴 하는데 이제 하시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풀면 계산이 끔찍한 애들이 있어서 우리가 추가로 좀 정리하는 내용이 여기에 보이는 4번, 5번입니다. 이거 있잖아. 여기 나오는 이 표현들 있잖아. 와, 진짜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근데 이해를 하는 것도 맞는데 여러분들 있잖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 수학 강사로서 진짜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건 뭐 제가 한 얘기뿐만 아니라 저도 옛날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는데요. 대학교 교수님이 하신 얘기야.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더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하신 분이 한 얘기인데 나는 지금 요새 그게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가끔 이런 얘기 하는 애들이 있어. 특히 수학 공부하고 과학 공부는 그래도 좀 논외로 합시다. 특히 수학 같은 거 공부하는데 외우라는 말이 마치 무슨 불문율인 것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아 선생님 수학은 이해하는 학문이잖아요. 이걸 왜 외워요? 라고 하는 건 천만의 말씀이야. 수학은 외우고 시작하는 학문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수학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해? 제일 먼저 뭐부터 했니 니네? 수세기부터 했지. 그럼 수세기가 일단 외워야 돼. 1부터 10까지 외워야 된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덧셈 하지? 덧셈 여러분들 이렇게 세니? 다 외웠잖아. 눈높이 하면서. 구구단 다 외웠잖아. 맞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외워야 될 것들은 외우는데 그게 갖춰진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생각하면서 사고하면서 푸는 게 수학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수학은 암기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암기를 개 많이 해야 돼요. 자, 또 하나 얘기해 줄게. 여러분들은 나중에 선택을 문과, 이과라고 정확하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강하는 과목에 따라 이게 좀 갈리긴 해. 선생님 저는 문과 쪽 학과 지원할 건데요. 이과 쪽 지원할 건데 하면 이과 쪽 과목을 들어야 되잖아. 그럼 이과 쪽 과목에 관련된 수학 있지? 이게 외울 게 진짜 많아. 기본적으로 뭐 미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적분 이런 거. 적분 공식 작살 납니다. 문과는요. 한 3, 4개만 외우면 되거든. 이과는 한 20개 넘게 외워야 돼. 삼각함수. 니네 좀 이제 공통이라서 좀 바뀌긴 했는데 뭐 공통이라서 이제 문과도 많이 외워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있잖아. 뭘 됐든 어떤 과정을 갈 때 암기는 필수야. 필수.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식들은 외우고 그 안에서 사고를 펼치는 거니까 외우라고 하는 거는 진짜 외워야 돼. 우리 처음에 곱셈공식 다 외웠잖아. 그치? 그거 안 외우면 좀 못 풀잖아. 계산 안 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외워야 돼 다. 알겠니? 문제 풀면서 이게 뭘까? 무슨 생각? 이게 아니라 그냥 딱 보면 딱 이렇게 나와야 돼. 그렇게끔 돼야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굉장히 스무스하게 풀 수가 있어요. 이건 단어 같은 거니까 반드시 외우시고 다 외우잖아? 그러면 그 기억을 길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뭘 해주면 돼?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의 장기화라고 해요. 좀 멋있었어? 별로였어? 이 얘기 괜히 했다. 그치? 탁 하고서 쩔지 약간 이렇게 얘기해야 되네. 이건 저희 교수님들이 말 자주 하는 얘기인데 어찌됐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표현들은 제가 뭐라고 적혀놨냐면 반드시 암기라고 적어놨거든. 다 외워. 오케이? 근데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확인하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띠우르릉 간다. 여기부터 갈 거야. 여기부터. 저거 외우기 전에 이것부터 가. 자, 제가 제일 먼저 제곱에 관한 표현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 복소수에서 제곱에 관한 표현들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제곱이요. 자, 복소수를 크게 우리는 3가지로 좀 보시면 됩니다. 특징적으로 보면 실수가 있고요. 순허수가 있고요. 그리고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있다. 이렇게 3가지로 좀 보면 대충 그 특징이 좀 갈라집니다. 실수를 대표하는 3개의 주자를 데리고 올게요. 3, 양수, 0, 음수, 마이너스 3을 한번 데리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3을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9. 0을 제곱하면요? 0.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실수라는 거는 항상 제곱하면 뭐가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왜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 뭐가 돼버리면 0이 돼버리면 둘 다 무조건 뭐 해야 돼? 빵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 왜냐면 얘가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얘가 만약에 1 이렇게 되려면 얘는 음수가 돼야 두 개가 맞춰질 텐데 음수가 절대 안 되니까 무조건 둘 다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실수의 제곱은 뭐야? 양수야. 그럼 거꾸로 얘기해보자. 우리가 실수랑 순허수랑 허수, 순허수가 아닌 허수까지 다 모아서 복소수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 됐어? 근데 이 복소수들 중에서 제곱해서 양수가 되는 애들은 누굴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뭐야? 실수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그럼 여기 시리즈로 하나만 더 해볼게. 그럼 제곱해서 0을 제외한 양수가 되는 애는 누굴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될까? 하면 선생님 0이 빠졌어? 등호 빠졌어? 그럼 양수 되죠? 음수도 되겠지? 근데 누가 안 돼? 0이 안 돼. 그러면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면 돼? Z는 0이 아닌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지? 자, 그럼 우리 순허수 한번 해볼까요? 순허수 어떻게 될까?
순허수는 여기다가 이제 3i 이런 거 아니면 뭐 마이너스 2i 뭐 이런 걸 순허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얘는 제곱하면요 9i 제곱이잖아. 그럼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9. 그럼 마이너스 2i는 제곱하면 4i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순허수는 제곱하면 어떻게 된다? 제곱하면 그렇지 음수가 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순허수는 뭐라고 쓰면 돼요? 어떤 복소수 중에서 제곱했을 때 뭐가 되는 애는 음수가 되는 애는 우리는 z는 뭐라고 부르면 돼? 순허수라고 부르면 된다 이 얘기야. 자, 그럼 마지막 얘만 한번 제곱해보자. 순허수가 아닌 허수 한번 해볼까요? 2 더하기 3i 뭐 이런 걸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하는데 너는 제곱하면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 2의 제곱 3i의 제곱은 마이너스 9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플러스 2개 곱해서 2배 하면 뭐가 돼? 12i가 돼. 그러니까 너는 마이너스 5 플러스 12i다 이렇게 보시면 이걸 뭐라고 한다? 허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제곱하면 그냥 허수가 돼요. 야,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야 얘들아. 야, 양수 뭐야? 실수지. 부호가 있으면 실수야. 음수 뭐야? 실수 맞지? 0도 뭐야? 실수 맞지? 그럼 이렇게 물어본다고. 짜자잔. 제곱해서 실수되는 애는 누굴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 제곱해서 실수? 그러면 제곱해서 양수되는 거 실수 맞아? 그러니까 이건 Z 누구인 거 돼? 실수인 거 된다고. 돼요? 그럼 제곱해서 음수인 것도 실수 맞아? 그럼 제곱해서 음수인 거면 누구도 돼? 순허수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실수도 되고 순허수도 되는데 누구는 안 돼? 생각해보면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제곱하면 뭐가 되니까? 허수가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야, 그럼 거꾸로 이거 왜 물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야 얘들아. 제곱해서 허수되는 애는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쉽잖아. 그러면 누구밖에 없어? 순허수가 아닌 허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제곱해서 허수되는 애가 아닌 애가 누구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순허수를 제외한 순허수가 아닌 허수를 제외한 순허수와 실수 이 두 분이 제곱하면 뭐가 되는 애들? 실수되는 라인 이렇게 보는 거죠. 됐죠? 그래서 제곱해서 실수면 뭐다? 실수 아니면 뭐다? 순허수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돼. 그게 저기 보이는 제곱에 관한 표현들입니다. 정리됐을까요? 이 네 가지는 다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런 뭐라고 쓰면 된다고? Z는 실수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그럼 제곱해서 양수 여기 등호가 빠졌다 이러면 뭐야? Z는 그치 0이 아닌 음수다. 0이 아닌 뭐야? 실수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제곱하면 음수 이런 뭐라고? Z는 순허수 이런 뜻이라고. 그리고 제곱하면 실수면 실수 아니면 순허수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되죠? 그래서 제곱에 대한 표현들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조금 탁탁 보자마자 알 수 있게끔 정리를 해두셔야 돼. 털레를 이용한 표현들 이건 또 뭐야? 자, 뭐 첫 번째 것부터 한번 볼게요. Z와 Z바가 같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 근데 이거 이제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거 뭐야? 허수 부분이 0. 그런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실수라고 해요. 이거 그냥 실수야. 됐죠? 선생님 그냥 무조건 외우세요가 아니야. 이건 뭐야? 실수라고. 이거 그냥 당연히 실수지.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선생님, 그럼 왜 실수죠? 라고 하면 일단 아까 했던 우리 무적의 방법 한번 데리고 와볼까? 무적스. 이게 뭐야?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Z를 그냥 뭐라고 두라고? A 플러스 BI라고 두라고. A, B는 뭐요? 실수. 자, Z바는 뭐라고 두면 돼? A 마이너스 BI라고 두면 된다고. 그럼 그 둘이 같아요.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럼 이 둘이 같다는 얘기는 AA는 지워지고 B랑 누구랑 같아야 돼? 마이너스 B랑 같아요. 이런 뜻이니까 2B는 얼마여서? 0이어서 B는 뭐다? 0이다 이렇게 줬어. 그럼 여기 볼까요? Z가 A 플러스 BI인데 B가 0이래. 허수부가 0이래. 이거 무슨 뜻이야? Z는 실수다 이런 뜻이죠. 당연한 거라고. 야,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식으로 안 만들어도 너무도 당연해. 선생님 왜 계속 합니까? 하면 야, 외우라고 지금 계속 보여주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 루트 3이라는 실수를 가지고 있다고 쳐봐. 그 아이를 Z라고 칩시다. 그럼 그 친구는 Z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Z바는 뭐예요? 루트 3이지 뭐. 왜요? 얘는 루트 3 더하기 0i. 너는 루트 3 마이너스 0i니까 어차피 0i면 똑같이 루트 3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다는 얘기는 그냥 뭐란 뜻이야? 실수란 뜻이야. 되죠? 그럼 거꾸로 잘 들어. 거꾸로 이렇게 오버하고 있지? 거꾸로 Z가 실수라면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야 돼. Z가 실수라면 Z는 뭐다? Z바와 같아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어떤 식을 만들 때 Z가 실수예요 이렇게 주면 Z랑 Z바 같아요 라고도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다시 한번 거꾸로 Z 더하기 Z분의 1이 실수면, 얘가 실수면 Z 더하기 Z분의 1이랑 누구랑? Z바랑 Z바분의 1이랑 같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쌤 뭔 소린데? 하고 생각해보면 네가 실수기 때문에 너의 켤레랑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도 가능한 거야. 실수다! 라는 얘기는 그 복소수가 실수라는 얘기는 그 복소수의 전체 누구와? 켤레랑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라는 식을 하나 줄 수가 있는 거. 그래서 어떤 친구가 실수예요. 라는 얘기는 그 자신과 켤레가 같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식을 만들어서 좀 활용하는 문제들도 제법 어려운 문제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도 있겠죠? 기억 잘 해놔.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돼. 됐을까요? 자, 그럼 두 번째. 첫 번째 거 정리했으면 두 번째 거 갑니다. 그러면 Z랑 Z바 켤레가 있는데 이번에는 부호만 달라요.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Z랑 Z바가 부호만 달라. 빼기 붙이면 같아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건 또 무슨 뜻이 이게? 순어수. 맞아요? 틀렸어요. 순어수 또는 0이다. 이렇게 적어야 맞아요. 또 0은 또 뭐야? 이것 때문에 좀 피곤하죠? 근데 한번 얘도 체크 한번 해볼 테니까 끝까지 한번 잘 보세요. 자, 두 번째. 우리 또 무적의 방법 쓸 거야. 무적. 저게 뭔 소린지 모르겠다. 그러면 뭐라고 둔다? Z는 A 더하기 BI라고 둔다. 그러면 이것도 뭐라고 두면 돼? 마이너스 붙여서 A 마이너스 BI라고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A, 여기서 마이너스 A는 A랑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여기서 BI랑 여기서 플러스 BI는 없어지는 거 맞죠? 그러니까 저거 정리하면 A는 마이너스 A가 되고 그 얘기는 뭐야? 2A가 빵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A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A가 0이래 얘들아. 다시 한번 봐봐. A가 0이래. A가 0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만약에 뭐가 0이 아니라면 B가 0이 아니라면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순어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 혹시라도 B까지 뭐가 돼버리면 0이 돼버리면 다시 누구도 될 수 있는 거야? 0도 될 수 있는 거야. 되죠? 그러니까 너하고 마이너스 붙인 너와 같다는 얘기는 순어수도 되지만 뭐도 있다? 0도 있다. 이렇게 봐줄 수 있으면 된답니다. 돼요? 그러니까 저 표현은 저거군.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왜 자꾸 여러 개 보여줘 하면 당연해. 외우란 얘기야. 내가 만약에 순어수를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잖아. 이 아이. 그러면 그 아이의 켤레는 마이너스 2i겠죠. 그러면 순어수의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소수하고 켤레 복소수가 정확하게 뭐만 달라? 부호만 다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을 그냥 그 식 그대로 해석을 해봐도 이 얘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친구랑 켤레 친구랑 부호만 다르면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도 있어? 순어수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런데 그게 이제 예외로 누구도 된다는 얘기야? 0도 된다는 얘기야. 0도 뭐 켤레 붙여봐야 0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0이면 어차피 성립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0도 거기에 껴줘요. 막 이런 얘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친구하고 켤레하고 뭐만 달라? 부호만 달라. 그럼 넌 뭐다? 순어수 또는 0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되죠? 지겨워 해도 한번 할 때 제대로 하죠. 자, 이제 두 개만 더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방금 전에 정리하기를 얘는 뭐라고 했어요? 얘랑 켤레랑 같다는 Z는 뭐다? 실수다. 이렇게 정의한 거고, Z랑 켤레랑 부호만 달라요 라고 하면 Z는 뭐거나? 순허수거나 또는 뭐다? 0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똑같이 2번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에서 0이 아니다 이렇게 주면 이게 바로 비로소 뭐가 되는 거야? Z는 순어수입니다.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저게 Z는 순어수다 이러고, 4번은 그냥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4번은 원래랑 켤레랑 곱해서 0이 되면 그 말인즉슨 그냥 Z는 뭐다? 0이다. 이런 뜻과 같습니다. 자, 이거는 증명 한번 해볼게요. 증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모르면 하는 거 다 똑같아요. 얘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럼 무적의 방법 쓰면 된다고. 뭐라고? A 플러스 BI라고 두고 A, B는 실수. 그럼 너는 A 마이너스 BI라고 두면 된다고. 그런데 이렇게 두 개 곱해봤더니 뭐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0이다 이런 뜻이야.
그지? 그럼 여기에 얘가 0이란 뜻인데 A, B가 다 뭐기 때문에 실수기 때문에 제곱해서 0 되는 조합은 네가 뭐고? 0이고 네가 0인 거 말고는 없잖아. 그럼 둘 다 0이면 Z는 뭐야? 0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0 더하기 0이니까 0이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켤레 표현도 한번 배워봤고요. 그럼 세 번째 거꾸로. 이거 아까 중간에 얘기했죠? Z가 실수다라는 걸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써도 괜찮다? Z랑 그 켤레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Z 더하기 Z분의 1이 실수다라고 하면 Z 더하기 Z분의 1과 그 친구의 켤레, 여기다 켤레, 여기다가 켤레 이렇게 붙인 거 이것도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요. 그죠? 자, Z가 순어수 한번 갈게요. Z가 순어수는 뭐야? 하고 보면 이거는 Z의 제곱이 음수다. 이렇게 해서 많이 풀거든요. 순어수면 제곱해서 음수니까 이 조건으로 이렇게 푸는 문제도 많이 있으니까 거꾸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현들은 반드시 암기하셔서 문제 딱 봤을 때 오, 당연하지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자, 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켤레 복소수의 성질 여기까지 한번 해보죠. 갈까요? 자, 이렇습니다. 자, 켤레복수의 성질은 우리가 이 자체를 알고 있으면 이제 문제를 풀 때 진짜 강력합니다.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쉬운 문제를 위한 개념들이 아니야, 그지?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할 때 다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될 거거든요. 많이 틀리는 것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아까 한번 얘기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켤레 두 개의 합곱은 항상 뭐가 된다? 실수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합이 실수다 한번 확인했죠. 그리고 곱도 실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곱의 실수는 약간 조건 한번 볼게요.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은 실수다라는 것도 한번 기억을 좀 해주세요. 제곱하고 제곱해서 얘가 어떤 형태가 되었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런 형태가 되었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은 실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그죠? 그러니까 켤레의 곱은 양의 실수 또는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얘는 그냥 뭐 음수도 되는 실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만 알아도 당연히 따라서 실수가 되는 애들, 추가 실수도 좀 말이 웃기긴 한데 추가적으로 좀 실수가 되는 조합들이 여기 세 개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무조건 얘네들 때문에 실수가 되는데 뭐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래요. 빼기 1 빼기 1을 곱한 건데 뭐 생각해보면 이겁니다. 이렇게 전개하면 z 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z 바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식이 가는데 곱도 실수고 합도 실수니까 이 값도 그냥 무조건 실수라고 볼 수가 있게 된다. 뭐 이렇게 판정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거 아까 문제에서 한번 나왔는데 z분의 1 더하기 z바분의 1이 실수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얘도 마찬가지죠. z 바로 통분하고 여기는 z바 플러스 z 이렇게 되니까 너는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실수라고 부를 수 있다. 단 얘 같은 경우는 분모에 어떤 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얘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실수가 된다는 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 그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였죠. 자, 그럼 세 번째 거는 제곱 더하기 제곱은 뭐 당연하죠. 합과 누구로?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이게 실수들의 연산들이라 얘도 뭐가 될 거다? 실수가 될 거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되죠? 이게 당연히 실수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합급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성질 활용 1 한번 보죠. 약간 여러분들 다 아는 성질이긴 한데 약간 좀 문제 풀 때 좀 스무스하게 풀려면 약간 이렇게 좀 제 이름을 붙일게요. 약간 붙은 건 끊어주고 끊어진 건 약간 붙이자 이런 느낌. 약간 청개구리 같은 심보로 약간 반대로 오케이? 약간 심술 좀 부린다는 느낌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한꺼번에 이렇게 붙여서 켤레를 취한 거는 딱 가운데를 끊어서 뭐라고 쓸 수 있다? 알파, 베타 각각 켤레를 붙여서 합한 거랑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 성질이잖아. 그죠? 뭐 이것도 선생님 잘 이해가 안 된다면 A 더하기 B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다 되거든요. 증명은. 자, 그럼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가 깍 이렇게 끊어져 있어. 이 두 개가 끊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붙여서 쓸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좀 바꿔서 풀면 계산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자, 이제 이 두 가지 요거 이제 아주 크리티컬하거든요. 이걸 내가 좀 쓴다. 2번, 3번 좀 써먹을 줄 안다. 그럼 나는 이제 복소수 좀 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약간 자랑하셔도 됩니다.
너 이거 아니? 해서 친구한테 모른다고 보면 내가 더 잘하는 이렇게 보셔도 돼요. 복소수만큼은. 진짜로 약간 꼭 모르는 친구 진짜 많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2번부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소수식에다가 양변에 동시에 켤레를 붙이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잖아. 그럼 내가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식을 하나 공짜로 하나 추가로 더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 양쪽에 켤레를 붙이는 식을 이용해서 추가로 한번 더 만드는 식을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밑에 스포를 해놨는데 이거 적지 말 걸 그랬어. 그냥 뭐 이미 적어놨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죠? 그냥 한번 봐볼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을 받았다고 쳐봐. 알파 더하기 베타바가 1 더하기 3아입니다. 이렇게 줬다고 쳐봐. 그럼 이런 식을 나한테 줬을 때 양쪽에 동시에 켤레를 취하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알파가 뭐로 가고 알파 바로 가고 베타 바는 다시 베타로 돌아가면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이렇게 취하고 이쪽도 켤레를 취하면 1은 그대로 떨어지고 3i 대신에 마이너스 3i다 이렇게 적어주면 이게 양쪽에 켤레를 취한 거잖아, 그지? 그럼 우리는 이 식으로 비슷하게 생겨먹은 식 하나를 더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가 하면 필요하니까 알려주겠죠. 자, 다시 한번 더 연습해 볼게. 나한테 요렇게 곱한 게 2다라는 식을 하나 줬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딱 보자마자 양변에 누구도 취한다? 켤레도 취한다. 그러면 알파는 뭐가 되고? 알파 바가 되고 너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고 2는 실수니까 켤레 취해봐야 어차피 그대로 2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런 추가식을 하나 더 만들어서 문제를 풀 때 이용하실 수 있어야 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곱을 이용해서 역수를 없애는 방법이거든요. 이거 진짜 이것도 되게 많이 쓴다, 얘들아.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알파랑 알파바의 곱이 1이에요. 이걸 가지고서 나한테 알파 바분의 1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으면 이걸 양변을 역수를 취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 바고 여기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양변을 누구로 나눠? 알파 바로 나눕니다. 이렇게요. 그럼 나는 이걸 뭐로 바꿔서 쓸 수 있다? 알파로 바꿔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간 이해돼요? 자, 그럼 약간 비슷하게 한번 봐볼게.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두 개가 곱해져 있거든요. IZ랑 Z바랑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 물론 이걸 가지고서 내가 뭐 열심히 뭐 A 더하기 B하에서 쟤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얘를 가지고서 이 두 개를 한번 곱해 볼래? 더해 볼래? 이렇게 줬다고. 했더니 여기 Z바, 여기 Z가 있고 여기도 Z바가 있고 Z가 있다고. 이해돼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양변을 누구로 나누면? Z로 나누면 I는 뭐라고 쓸 수 있다? Z분의 Z파예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 그럼 나는 여기 보이는 이 왼쪽을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I 이렇게 고쳐 쓸 수 있는 거야. 이런 게 역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Z바분의 Z는 뭐라고 하면 돼? 그 친구를 뒤집으면 되잖아? 너는 뭐라고 쓴다? I분의 1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앞에 거는 I라고 쓰면 되고요. 이렇게 순어수일 때는 II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너는 뭐니까? 마이너스 1 I니까 너는 빼기 I가 돼서 값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호로로?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예제들을 한번 저랑 같이 풀어볼 거거든요. 1, 2, 3, 4 4번까지만 한번 딱 풀고 5, 6번은 뭐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실전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볼게. 자, 갑니다. 다 했어.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자, 갈게. 첫 번째, 성질 활용 예제들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좀 모아봤는데 두 복소수 Z1, Z2가 있는데 이렇게 첫 번째 식이랑 이렇게 두 번째 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서 밑에 걸 한번 계산해봐. 이게 문제야. 자, 일단 성질 가볼게요. 얘는요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좀 켤레가 붙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좀 붙여도 괜찮은 거 맞지? 이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양변에 누굴 취할 거냐면 얘한테도 켤레, 얘한테도 켤레를 취합니다. 그러면 Z1 더하기 Z2가 될 거고요. 우변은 1 플러스 3i다.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야. 저 양변에 켤레를 취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붙어있는 거 이렇게 한꺼번에 쫙 붙여도 괜찮은 거 맞죠? 그리고 나서 양변에 켤레를 취하면 너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Z1, Z2라고 쓸 수 있고 너는 4-2i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시죠? 그럼 나는 저 둘의 합곱이 나왔는데 너를 한번 계산해봐. 이니까 얘를 전개하시면 두 개를 곱했고 두 개를 합했고 플러스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돼서 곱한 건 4-2i, 합한 건 이거니까 뭐 이거 그냥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두 개 더한 거죠. 그럼 두 개 더하면
5 마이너스 i 이게 이제 두 개 합인데 거기다 최종적으로 1만 더 더해주면 되니까 너는 6 마이너스 i다.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되죠? 자, 2번은 설마 이거 아직도 대입해서 푸는 애들 있겠지. 이거 가끔 대입해서 막 뭐 이거 뭐 되게 쉽네 이러면서 푸는 친구도 있던데. 걔네들이 더하면 그냥 i 아니에요? 어디요? 마이너스 i. 플러스 i. 네. 제 계산 틀리는 건 편하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저 이제 아무렇지 않아요. 자주 틀리니까요, 뭐. 몰라. 모르겠어 나도 왜 틀리는지. 자꾸 더하기를 자꾸 틀려요, 곱하기랑. 못하겠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자, 2번 한번 보죠. 이거는 이제 높아심에 갖고 온 건데 그래도 좀 많이 풀어봤을 텐데 요거를 정말 막 열심히 다 대입해서 푸는 친구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거 먼저 뭐 해야 돼? 인수분해해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알파바를 묶어서 뭐라고 쓰고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쓰고 너는 누구를 묶어서 베타 바로 묶어서 뭐라고 쓴다?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쓴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먼저 묶으시면 당연히 보이겠죠? 여기 보이는 얘가 공통인수로 보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띠용. 자, 근데 이렇게 써놓고 아씨 이거 떨어져 있네. 붙여. 청개구리 심보를 이렇게 딱 붙여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예요? 라고 하면 뭐라고 쓰면 되고 4 플러스 i예요.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켤레는 얼마예요? 하면 4 마이너스 i예요. 이렇게 쓰면 되니까 16 마이너스 i 제곱에서 얼마다? 17이라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되죠? 제발 이거 넣지 마. 이거 부탁이야. 이거 진짜 넣으면 너무 시간 낭비야 이거는. 자, 3번. 이부터 약간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데 3번 한번 잘 보세요. 어디로리. 자, 복소수 알파 베타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 친구를 한번 계산해 주세요.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자, 일단 차분차분히 볼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식이 마이너스 i다 라고 하면 나는 이 식을 이용해서 양쪽에 누굴 취해? 동시에 켤레를 취하면 뭐가 하나 더 생긴다? 식이 하나 더 생긴다. 그러니까 얘한테도 켤레, 얘한테도 켤레를 요렇게 취해주면 너는 뭐가 되고요? 알파 더하기, 알파 바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i의 켤레는 플러스 i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맞죠? 너무 막혔어요 제가? 양쪽에 켤레를 동시에 취해도 어차피 그 식은 같으니까 알파 바 너는 베타 바의 바니까 다시 베타로 들어가면 되고요. 마이너스 i는 이거 순호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i의 켤레는 뭐가 된다? 플러스 i가 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식을 하나 만들자 이게고요. 뭐 밑에 것도 똑같지 뭐. 두 개가 곱해져서 1이에요 이러면은 이걸 보자마자 뭘 한번 떠올려주라고? 양쪽에 누굴 취해? 켤레를 취한답니다. 그러니까 너는 알파 바 그리고 여기는 베타는 이렇게 쓰면 되죠. 여기다 켤레 여기다 켤레. 근데 얘는 이제 실수라서 켤레 취해봐야 얼마야?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1이다 이렇게 식을 짜시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풀어봐 뭐 이런 얘기겠죠. 근데 좀 그렇다고 뭐가 좀 그래 하고 딱 봤더니 여기 보이는 이 친구 알파 바분의 1이 좀 그래. 이거 어떻게 뭐 없나 하고 딱 봤더니 여기에 누구도 있고 알파 바도 있고 여기 누구도 있다고? 1도 있다고. 보여요? 그럼 나는 이 식을 가지고 양변에 누구로 나누면 알파 바로 나누면 알파 바분의 1을 뭐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베타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괜찮아요? 오케이야.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 베타분의 1을 가지고 있다고. 베타분의 1. 그럼 여기 누가 있고요? 베타. 여기 누가 있어요? 1이 있어요. 그지? 그럼 베타분의 1을 뭐라고 바꿔도 괜찮아? 알파바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쓰면 돼? 알파바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너는 뭐야? 아까 계산해 놓은 그 친구에 의해 뭐라고 쓰면 돼? I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죠?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습관해서 쓸 줄 모르면 저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못 풀어요. 아시겠죠? 알아놔야 돼. 자, 오늘 마지막 문제 4번. 4번. 자, 한번 보시죠. 자, 얘는 이런 식으로 줬습니다. 약간 덮고 와놨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알파랑 알파 바를 곱한 게 3이에요. 이렇게 줬고요. 따로 쓸까? 알파랑 알파 바를 곱한 게 3이다. 이렇게 줬고요. 베타랑 베타 바를 곱한 게 3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뭔가 곱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뭔가 나중에 역수꼴을 바꿀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당연하겠지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예요? i입니다. 그러니까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는 얼마다? 여기도 켤레를 취해주면 마이너스 i다. 이렇게 식도 한번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나한테 누굴 구하래? 곱을 구해라. 뭐 이렇게 준 겁니다. 아, 이건 또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인데, 그죠? 뭐야 이거? 자,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잠깐만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알파 베타를 구하려면 일단 가지고 있는 식들이 지금처럼 알파 베타로 표현이 다 되는 게 좋잖아,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라는 식을 하나 내가 가지고 있거든. 이걸 어떻게 알파로 바꿀 수 없나 하고 첫 번째 식을 이렇게 쳐다보면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선생님 어떻게 해요? 얘를 두고 얘를 나누면 되지. 그러니까 나누면 알파 바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알파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될까요? 자, 마찬가지네. 그럼 베타 바 대신에 또 뭐 나누면 뭐라고 쓸 수 있다? 베타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를 뭐라고 써? 베타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 식이 약간 정리되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 베타의 곱분의 3알파 더하기 3베타 통분하면 이렇게 식이 되거든요. 돼요? 그리고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i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아, 다시 볼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만데? i인데 그럼 얘는 거기다 몇 배 한 거야? 3배 한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분자에다 뭐라고 쓰는데? 3i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다가 알파 베타 이렇게 써주면 이 식 똑같은 거 맞지? 그럼 결국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알파 베타는 얼마가 되면 돼?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됩니다. 오케이요? 소름. 나 요새 뭐 쩌네? 자, 여기까지 하죠.